여러분, 사내 정치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아마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. 그죠? 그런데요, 오늘 이 시간엔 그 생각을 한번 180도 바꿔보려고 합니다. 사내 정치가 사실은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요, 제일 먼저 깨부셔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승진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인데요. 이게 뭐냐면 일만 잘한다고 해서,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저절로 승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. 좀 씁쓸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.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얘긴데?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아니 내가 우리 팀에서 일은 제일 잘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?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요,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성공의 무려 85%가 순수한 실력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. 85%라니 정말 엄청나죠?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고들 건강한 사내 정치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대목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는 IQ,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가 중요할 수 있어요.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야 하니까요. 근데요, 일단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. 그때부터는 IQ만으로는 안 돼요. 승진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감정을 다루는 능력인 EQ,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할 정치지수, PQ가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?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기술, 사내 정치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냐고요? 바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생각을 확 바꿔야 해요. 사내 정치를 막 욕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필수 스킬로 바라보는 겁니다.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. 물론 여기서 말하는 PQ, 정치 지수라는 게 무슨 줄타기나 아부 같은 교활한 기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이건요, 내가 열심히 한 내 성과물을 지키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고 또 조직 안에서 생기는 여러 이해관계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. 훨씬 더 건설적이고 꼭 필요한 능력인 거죠. 그럼 좋은 정치랑 나쁜 정치는 뭐가 다를까요? 딱 보면 알 수 있어요. 나쁜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, 너무 티가 나요.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뒤에서 험담하고 딱 봐도 밑상이죠. 반면에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정치에는요, 기본에 아주 충실하면서 막 드러내지 않는데도 은은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그런 리더요. 좋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을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우리의 고전 명심보감에서 말이죠. 여기서는 아주 역설적이지만 깊은 통찰이 담긴 세 가지 미덕을 제시합니다. 바로 어리석어라, 양보하라, 그리고 두려워하라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덕목입니다. 아마 들으시면 네 하실 수도 있어요. 바로 어리석어 보여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회사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항상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리죠? 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. 이건 대지야구라는 오래된 말과도 통하는데요. 큰 지혜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는 뜻입니다.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 아닌가요?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걸 막 드러내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모르는 척, 한 수 접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사람들은요, 너무 완벽하고 잘난 사람한테는 은근히 질투도 느끼고 좀 불편해해요. 인간적으로 다가가기가 어렵죠.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 시간에 제 아이디어가 최고입니다!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가 의견을 냈을 때 그 생각은 제가 못했네요. 정말 좋은데요?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전략적인 겸손함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얻고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. 자, 첫 번째, 나의 똑똑함을 살짝 감추는 지혜를 배웠죠? 그럼 두 번째 미덕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성공의 과실과 공로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양보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. 난드코도라는 말이 있어요.
바보인 척하며 사는 게 참 어렵다는 뜻인데요. 딱 이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양보는 내가 약해서, 내가 부족해서 물러서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팀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는 정말 어렵지만 강력한 리더의 전략적인 선택인 겁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프로젝트가 대성공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. 이때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일은 특히 우리 팀 김 대리님이 결정적인 데이터를 찾아준 덕이 큽니다 라고 공을 돌려주는 거죠. 이렇게 성공을 나눌 줄 알면요. 당장은 내 공이 줄어드는 것 같아도 결국엔 팀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든든한 내 편을 얻게 됩니다. 그게 진짜 힘 아니겠어요?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덕입니다. 이건 어쩌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보다 실천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무모하게 나서는 게 아니라 자제하고 인내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바로 두려움의 지혜입니다. 이건 화광동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. 나의 빛을 부드럽게 해서 세상의 먼지와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이에요. 너무 멋진 말이죠?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주변 사람 눈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내 빛을 살짝 조절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어려운 직장 생활을 헤쳐나갈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 누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칩시다. 그때 막 흥분해서 달려가서 너 왜 그랬어?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참고 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. 험담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고 도발은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인내하는 게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어리석음, 양보,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세 가지 미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.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? 이 모든 것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?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최고의 리더는 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리더다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.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조직을 이끌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정작 누가 그렇게 이끌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지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리석어 보이고 기꺼이 양보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. 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미덕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팀을 더 강하게 만들고 결국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체 불가능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. 눈에 보이는 시끄러운 권력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모두가 따르는 깊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그냥 듣고 끝내기엔 좀 아쉽죠?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주에 직장에서 동료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,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줄 첫걸음이 될 겁니다.